주한미군 사령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한미군들이 병사 장교할 것 없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싹 다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뇌출혈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준 한국 의료진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한국으로 무작정 초청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심장병으로 오늘 내일 하던 홀어머님을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파병 나온 딸이 엄마의 수술을 위해 엄마를 한국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군의 어머니에게 한국 의료진이 한 이 시술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한국 의료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잭슨입니다. 42살 미 육군 중령으로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용산 기진의 제 숙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그 고요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라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동생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심장이야. 의사가 말하길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해. 인공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대.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병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데?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은 있지만 호흡이 힘들어 하시고. 사라, 너도 알잖아. 미국에서 이런 수술 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느린지, 그리고 비싼지. 심장 이식 수술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수술비만 수십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 빨리 수술받지 못하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줄리아 잭슨, 71살.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딸이 위험한 해외 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군복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기지 안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머니의 수술 순서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쌓아온 일들이 모두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같은 기지에서 근무하는 동료 장교가 한국 병원에서 아버지의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더라.
특히 심장 쪽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동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인인 제가 그것도 고령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수술을 받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심장 수술, 서울병원 외국인 환자, 심장 이식 한국. 검색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두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의 심장 이식 성공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90%가 넘는 성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술을 한국에서는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나야. 미안해, 이런 시간에. 괜찮아. 어차피 잠 못 자고 있었어. 병원에 있거든. 엄마 상태는 어때? 지금은 안정적이야. 하지만 의사가 말하길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고 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마이클,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올 생각이 있어? 뭐? 한국으로? 여기 의료기술이 정말 좋아. 특히 심장 쪽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 그리고 대기 시간도 훨씬 짧아. 전화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그게 가능할까?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언어 문제도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정말로? 응. 한번 알아볼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엄마를 여기로 모시는 게 어떨까?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을 놓치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희망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 줄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평소 군인으로서의 추진력과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어머니의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국제진료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사라 잭슨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어머니가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장외과 코디네이터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김수진 코디네이터님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제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놀랍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심장외과 교수님께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하시니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이 어머니의 모든 의료 기록을 스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전도, 심장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까지 두꺼운 파일 뭉치였습니다. 이틀 후 김수진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잭슨 중령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심장외과 주임 교수님께서 어머님의 케이스를 검토하신 결과 충분히 수술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상태가 위급하시니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 목적 긴급 비자 발급을 위해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주 내내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주한미군 의무실에서는 의료 이송에 필요한 공식 문서들을 작성해 주었고, 미 대사관에서는 긴급 의료 비자 발급을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항공 이송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고려하면 일반 항공편으로는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주한미군에서 의료진이 동행하는 특별 수송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잭슨 중령,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지 의무단장인 로버트 대령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까지는 13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들것에 누워 계셨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셨지만 평소보다 많이 야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딸아. 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여전히 따뜻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동행한 의료진이 수시로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고 다행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실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아야, 한국 병원이 정말 좋다는 거지? 네, 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예요. 엄마를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된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서울아산병원 응급 이송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코디네이터님과 간호사 2분,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함께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응급의학과 이준호 선생님이 어머니의 맥박을 재며 물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장거리 비행이니까 당연하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응급차로 이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한국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까?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모든 것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들것에서 병원 침대로 조심스럽게 옮겼고 의사들이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 산소 포화도도 괜찮습니다. 우선 심전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심장외과 주임 교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박찬우입니다.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박찬우 교수님을 보며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의료 기록을 미리 검토했는데 인공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다행히 어머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셔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언제쯤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 없으면 모레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레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던 수술을 여기서는 이틀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네, 어머님 상태가 응급이시고 저희가 수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어머니가 병실에서 잠드신 후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해야 할 상황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놀라웠습니다. 딸아, 아직 안 자고 뭐해?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세요? 아니야, 잠깐 일어났어. 너 때문에 걱정돼서. 엄마가 저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 네. 여기가 엄마를 살릴 곳이에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수술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편안해 보이셨지만 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님이 어머니의 수술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수술 날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은 간호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어를 못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오전 8시 수술실로 가기 전 박찬우 교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취가 김영수 교수님과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수술 시간은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찬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의료진이라고 해도 71살 고령 환자의 심장 이식 수술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머님 상태를 봤을 때 90%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 저희는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무서우세요? 아니야. 너랑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어머니의 손이 여전히 차갔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알아. 그럼 이제 가자.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박찬우 교수님이 중간 보고를 위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서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8시간째 되던 순간 갑자기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고 나오셨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새 심장이 잘 자리 잡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합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회복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수술 전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셨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가 완전히 깨어나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첫 마디가 걸작이었습니다. 살아야 배고파? 그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흘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감염이 의심됩니다. 담당 간호사 조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염이라고요? 네,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숨쉬기도 어려워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은 감염내과 전문의를 불러 협진을 시작했습니다. 항생제 종류를 바꿔가며 치료했지만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고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만큼 잘 버텨주고 계시니까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악화됐습니다. 저는 병원과 기지를 오가며 간병과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중령님, 휴가를 내시는 게 어떨까요? 동료 장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해야죠. 낮에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너 때문에 미안해. 왜요, 엄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무슨 소리세요?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도, 엄마, 저 어릴 때 아팠을 때 누가 밤새 간병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어머님 몸이 감염과 싸우고 있어요. 조미영 간호사님이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의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던 어머니의 생명을 한국의 의료진들이 다시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달려온 야간 간호사 한미라 씨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달려왔습니다.
청진기로 어머니의 가슴 소리를 들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호흡음이 이상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엑스레이 결과 폐에 물이 차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부전의 증상이었습니다. 새로 이식한 심장이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뇨제를 투여해서 폐부종을 줄여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뇨제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계속 가빠졌고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찬우 교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염증 수치와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해야겠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다시 급격히 올라갔고 간 수치도 정상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폐혈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폐혈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혈증은 감염이 온몸으로 퍼져서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신장내과까지 모든 전문의들이 협진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인공호흡기까지 착용하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승합제를 투여해야 했고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투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낮에는 기지에서 근무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살아, 너무 무리하지 마. 같은 기지의 동료 장교인 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해야죠. 하지만 내 어머니 상태도 걱정되고 그래서 더욱 흔들리면 안 되죠.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머니는 제가 군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평소 독실한 기독교도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어머니는 계속 잠들어 계셨습니다. 혼수 상태는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기 위해 깊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박찬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감염내과 이승훈 교수님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최신 항생제와 면역글로불린을 병행 치료해 보겠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합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주세요. 어머니라면 원하실 거예요.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혈액 검사를 했고 수시로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열흘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신 것입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물, 물.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간호사 조미영 씨가 기쁘게 말씀하시며 뛰어나갔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이 오셔서 어머니를 진찰하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고생 많았구나.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아니야. 너 때문에 힘이 났어. 내가 매일 와주고 군복 입은 모습 보여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저의 군복 입은 모습은 단순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고 이 나라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두 번의 큰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살려내 주었습니다. 시련은 멈추지 않았지만 희망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후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두 번의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회진을 도는 박찬우 교수님이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간 기능도 회복되고 있어요. 박찬우 교수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며 설명했습니다. 숫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교수님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는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산소호흡기 없이도 숨쉬기가 편해 보이셨습니다. 살아야 창문 좀 열어줄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봄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참 좋구나. 엄마, 한국 공기가 어때요? 달라. 뭔가 다른 나라 공기 같은데 기분이 좋아진다. 그날 오후 간호사 조미영 씨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죽 말고 일반 식사 드실 수 있어요. 정말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액과 죽만 드셨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괜찮으시면 미역국이나 삼계탕 같은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이요? 그게 뭔가요? 조미영 간호사님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이 약할 때나 회복할 때 먹는 특별한 국이에요. 몸에 정말 좋답니다. 다음 날 점심 정말로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한 숟갈 떠서 드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뭔가 몸에 좋은 맛이야. 그죠? 한국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끓여주는 사랑의 음식이에요. 조미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습니다. 미역국뿐만 아니라 호박죽, 닭죽, 그리고 나중에는 비빔밥까지 드셨습니다. 살아야 이 음식들이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 먹을 때마다 기운이 나는 느낌이야.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병실 안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회복 속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물리치료사 김현정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둘이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소감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무서웠어.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정말 좋아.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님들도 모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게 느껴져. 미국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바빠 보였어. 환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것 같았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어떤 점에서요? 간호사님들이 너에 대해서도 항상 걱정해 주잖아. 딸이 고생이 많다, 딸이 효녀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시더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간호사님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 써주셨습니다. 밤늦게 병원에 올 때면 밥은 드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조미영 간호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좋은데 잠깐 병원 정원에 나가보실래요? 걷기 운동도 겸해서요. 정원이 있어요? 네, 작지만 예쁜 정원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산책하는 곳이에요. 병원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고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평화롭구나. 여기가 병원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부른대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론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통역해드렸습니다. 빨리 나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딸이 효녀라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그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미영 간호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영어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을 조미영 씨가 이해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이겨내신 거예요. 저희는 도운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환자와 가족을 하나로 여기는 따뜻한 문화였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의료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박찬우 교수님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님, 퇴원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생사를 오갔던 어머니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계신다니요. 정말요? 언제쯤 가능한가요? 일주일 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검사들만 통과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마지막 검사들을 차례차례 받으셨습니다.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하세요. 박찬우 교수님이 마지막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퇴원 전날 밤 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살아야 내일 퇴원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 물론이죠, 엄마. 퇴원 당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옷을 입으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정장이었는데 2달 전과는 달리 옷이 헐렁해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셨던 것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내가 누구야? 새 심장을 가진 여자라고. 어머니가 농담을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회복되셨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조미영 간호사님을 비롯해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분들이 모두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네,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각자의 손을 잡으며 인사하셨습니다. 간호사님들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미국 가서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연락 주세요. 한미라 간호사님이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한국 전통 한과였습니다. 이거 비행기에서 드세요. 한국 맛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으로 심장외과 사무실에 갔습니다. 박찬우 교수님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셨던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해 보겠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이 청진기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완벽해요. 새 심장이 정말 잘 뛰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박찬우 교수님의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워낙 의지가 강하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저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을 구하신 분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쌓인 감사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중령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 밤 병원에 오시면서도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가 김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니까요. 그런 마음이 어머님에게 큰 힘이 되셨을 거예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간호사님들과 의료진들이 줄지어 서서 배웅해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또 오세요.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처럼 기억할게요. 각자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을 어떻게 잊겠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뒤돌아 병원 건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건물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래요, 엄마. 정말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어떤 면에서요? 너 같은 딸을 둔 것도 그렇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엄마가 강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과정과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상세한 보고였습니다. 잭슨 중령,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도 전달하겠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미 국방부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공식 감사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그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네, 엄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주한미군 내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다음에는 우리 부모도 한국으로 모셔오자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내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한 분의 치료가 한국 의료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셈이네? 맞아요, 엄마. 엄마는 진짜 의료 외교관이에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퇴원은 단순한 치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병원과 환자가 아닌 가족과 가족의 작별. 그것이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의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 후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사라야, 내가 한국 병원에 영상 편지를 보내려고 해. 영상 편지요? 응,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 의료가 얼마나 좋은지 알리고 싶고. 어머니는 정말로 영상 편지를 만드셨습니다. 집 거실에서 찍은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어머니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잭슨입니다. 2달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힘차셨습니다. 저는 71살입니다. 미국에서는 제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하셨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분들, 그리고 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상 중간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국은 제 어머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나라예요.
이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군복을 입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딸 사라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멀리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준 나라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영상을 서울 아산병원에 보내자 병원 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수진 코디네이터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중령님, 어머님 영상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희 의료진들이 모두 울면서 봤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이 영상을 홍보 자료로 사용해도 될지 문의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요.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써도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 어머니의 사례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심장 이식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존슨 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으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환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봐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의 추수감사절, 어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라야, 내년에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검진 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습니다. 내 동생들도 데리고 가고 싶어. 마이클이랑 엘리자베스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싶거든. 정말요? 온 가족이 함께요? 응.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나라야. 다들 알아야 해. 다음해 봄 정말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어머니를 귀빈처럼 맞아주었습니다. 박찬우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네, 덕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가 1년 만에 만난 의료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오셨네요. 네, 제 아들과 딸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이클과 엘리자베스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이렇게 좋아지실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 마이클이 병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사람들이 다르네.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게 느껴져.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 언니,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구나. 왜 진작 얘기 안 해줬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거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한국에 다시 와보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 이상하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이 엄마에게 2번째 고향이 된 거죠. 어머니가 한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나는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무슨 경험이요?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된 것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너 덕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엄마, 내가 한국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인정받는 군인이어서 더욱 자랑스러워.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한국 병원에 보내자. 그리고 감사 편지도 함께.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후 정말로 가족 사진과 함께 감사 편지를 병원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 치료를 넘어 우리 삶에 희망을 준 나라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박찬우 교수님이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가족은 저희에게도 큰 의미입니다. 의료진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미국 현지 한국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며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사라야, 한국어 배우고 싶어? 정말요? 응, 다음에 한국 가면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71살의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말로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치료를 넘어 우리 삶에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라야, 내가 미국에서 한국 의료 홍보대사가 됐어. 홍보대사요? 응, 한국의료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한국에서 치료받으려는 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5가족이 나한테 상담을 받았어. 모두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했고. 정말요? 그 중에 한 분은 나처럼 심장 수술을 받으러 가실 예정이야. 내가 직접 병원을 소개해드렸어. 어머니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국 의료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잭슨 중령, 앞으로 주한미군 가족들의 한국 의료 이용을 돕는 일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일을 맡으면서 저는 많은 미군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중령님, 정말 한국 의료가 그렇게 좋나요? 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 도움으로 여러 가족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아니라 한국 의료진들 덕분이죠.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감동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사라야, 내가 소개해드린 그분이 수술 성공했어. 정말요? 응, 박찬우 교수님이 직접 수술해 주셨대. 그분도 나처럼 완전히 건강해졌어. 어머니가 소개해드린 75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지 알아?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다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어머니는 미국 내 한국 의료 홍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어머니는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예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죠.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김수진 코디네이터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인터뷰 이후로 외국인 환자 문의가 3배로 늘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미국에서 오는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모두 어머님 같은 케이스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후 어머니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증언하고 싶어서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강당에서 열린 희망의 증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잭슨입니다. 어머니가 영어로 인사하시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어머니의 증언이 계속되자 청중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 심장을 바꿔준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제 가족의 인생도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걸 알았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박찬우 교수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한국 의료의 진정한 홍보대사예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셨네요.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 한국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잖아. 어머니가 한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어떤 경험이요? 새로운 나라를 사랑하게 된 경험.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경험. 지금 어머니는 미국에서 한국 의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달 서너 명의 환자분들을 한국으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라야, 내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내 덕분이야. 내가 한국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어머니의 심장은 이제 완전히 한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날 어머니의 심장이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국의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